네,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자세하게 또 분석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전해드린 것처럼 1%대 하락을 했는데요. 헬스케어주의 급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알코아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미국 기업 가운데 일본 타자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표면적인 것보다 실적에 대한 부담도 좀 있어서 함께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예, 이제 미국도 3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는데요. 실적 전망들 어떤지 좀 미리 좀 개략적인 그림을 그리면 좋겠네요. 박민영 앵커. 네, 일단 알코아의 실적은 언제나 미국의 어닝 시즌의 신호탄이 되곤 합니다. 알코아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닝 시즌 전반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S&P 500 기업들의 전체 실적 전망을 해보고요. 각 섹터별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일단 팩트셋이라는 기관에서 매 주말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내놓는데요. 네. 일단 이번 3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매출 전망은 플러스 2.6%입니다.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익 전망치는 예상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이죠. 2주 전만 하더라도 2%의 감소를 예상했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악화된 마이너스 2.1%의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업종군에서 이렇게 이익 감소가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지 다음 표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대표적으로 에너지와 산업, 통신업종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 11개 업종 가운데 지금 3개 업종이 마이너스 이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바로 그들 업종이 에너지와 산업, 통신업종이고요. 이들의 실적 전망은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시면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죠. 바로 금융업종이 가장 빠른 폭의 그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1%의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재나 필수 소비재, 기술 업종들도 2주 만에 소폭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업종들 간의 분위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한 번쯤 명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에너지 업종이 조금 의외긴 합니다.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2주일 만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분위기가 조금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걱정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막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해요. 네. 어디가 나왔고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나요? 네, 일단 지난 주말까지 S&P 500 기업 가운데 25개 기업들이 먼저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흐름을 보면 대부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 25개 기업들 가운데 20개 기업이 모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5개 기업이 예상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예상보다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마이너스권을 기록했고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게 된다면 주가는 또 한 번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저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표된 기업들은 괜찮네요. 네, 그럼 예상보다 앞서 좋은 실적이요. 10월 7일 전망이었던가요? 네. 이 실적 전망치가 2.1% 하락한다.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다라면 예상보다는 또 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1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실제 기업들의 이익 전망과 기업들의 실제 이익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모든 분기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 회색으로 표시된 게 예상이거든요. 네. 항상 예상보다 실제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이익 전망을 예상했더라도 그 마이너스의 이익 폭이 상당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역시나 마이너스 2.1%의 이익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3분기에는 이익이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만한 가능성도 높다라고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흐름 좀 그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실적 기업들 어디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중반까지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지 않는데요. 목요일부터 큰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글로벌 소비재 그룹인 유니레버가 실적을 내놓게 되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밤이 될 예정이에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금융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네요. 최근 미국 금융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했을 때 1%의 이익 성장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이 예상에 맞는 실적을 공개할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은행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을지도 이번
이번 주와 다음 주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는데요. 이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도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 등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만큼 금융주들의 움직임 잘 점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실적 시즌 이야기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삼성전자 그리고 갤럭시 노트 7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2일 만에 결국 단종이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8% 하락, 전날 1.5% 하락했으니까 이틀간 거의 10% 하락했습니다. 뭐 악재를 단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간밤에 애플이 0.2% 정도 오르는데 그쳐서 그나마 좀 위안인 겁니다. 애플이 급등을 했다면 삼성전자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건데 어쨌거나 이 단종 영향이 삼성전자 그룹의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사실상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큰 걱정을 안 했는데 네. 뭔가 조치를 취해서 다시 내놓은 제품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현재 어떤 목소리들 전해지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외국 전문가들도 대부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기대했던 만큼 제품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가 기사를 내놨는데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네.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대 교수는 이번 재난. 사태는 재난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고요.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소통 부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 보시면 하드웨어 왕국, 그러니까 뭐 메모리, AP, 배터리 모두 다 삼성에서 제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하드웨어 왕국인 삼성전자가 이러한 문제를 냈다라는 점이 다소 의아스럽다라는 평가도 내놓으면서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삼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실망감이 조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언제나 누구든 이렇게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삼성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비단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 10년 동안 모바일 제품들은 빠르게 진화를 해왔었는데요. 그만큼 제품은 고도화되고 있고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든 이번 갤럭시 7의 사태를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간의 경쟁도 워낙 심해져서 남들보다 빨리 제품을 출시해야 된다는 네.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삼성전자도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이 역시도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IT 기업들도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사태가 퍼져나갈 것인지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의 전망도 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노트의 전체 삼성전자의 그 매출이 한 5에서 6% 정도로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 S8이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인데 네. 분명히 꼼꼼하게 출시할 거란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다른 제품을 선택할 만한 가능성은 적다라면서 애플의 반사이익은 적을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애플의 반사익 기대감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애플 아이폰 7이나 뭐 7S로 네. 넘어가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드로이드 쓴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그 운영 체제에 대한 익숙함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아이폰만 쓰고 또 그렇죠.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은 계속 안드로이드만 쓰죠. 그 운영 체제를 바꿔가면서 내가 그 변동성을 갖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의 충성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안드로이드 제품들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버라이즌 CEO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보시면 뭐 갤럭시 S7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의 제품을 선택할 만한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스마트폰 픽셀이라고 공개를 했잖아요. 네. 새롭게 또 스마트폰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으로 내놨기 때문에 구글의 픽셀도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애플에 대한 수혜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어서 애플 관련 수혜주들도 네. 상대적으로 크게 오를 만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사태 관련한 내용들 외신들의 반응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혹은 LG전자나 다른 부품주들의 영향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오늘 개장 이후에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에 대한 전략은 글로벌 이슈 플러스로 넘겨보겠습니다.